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202번 문제 보시면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S하고 G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을 확률이거든. 그럼 일단은 일렬로 나열하는 전체 경우의 수를 말할 수 있죠. 전체 경우의 수 6팩토리알. 그 중에 S하고 G 사이에 2개의 문자가 있는 상황이 몇 개나 되는지 해볼 거야. S가 있고 G가 있고 요 사이에 문자가 2개 들어가. 그럼 총 6개의 문자니까 나머지 문자 2개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얘는 덩어리 묶어서 하나로 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하는 건 S랑 G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4개 중에 2개를 순서대로 나열할게요. 4P2 됐죠? 위치 바뀌면 다른 상황이니까. 그리고 하나, 둘,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3팩토리알. 그리고 S하고 G가 지네 둘이 위치를 바꿀 수 있죠. 2팩토리알. 끝.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4P가 무슨 뜻인지, 3팩이 무슨 뜻이었는지, 2팩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어차피 계산은 다 할 줄 알아. 그래서 결론 6팩토리알 분의 4P2에다가 3팩에다가 2팩을 곱한 값. 그럼 얘는 4 곱하기 3에다가 3팩이고 2팩이네요. 2죠. 6팩토리알이었습니다. 자, 3팩 약분되면 여기는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4 약분되죠. 3, 2, 6 약분되죠. 5분의 1 답입니다. 끝. 그래서 약분하고 계산하는 거야 뭐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 딱히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상황을 계속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216번입니다. 뒤로 가네요.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겠습니다. 216번. 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10개의 제비가 들어가 있는 상자죠. 그러니까 3장이 있는 거죠. 제비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3장이죠. 힘들다. 자, 뽑은 2개가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은요. 15분의 2라고 합니다. 이때 상자에 들어있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나는 지금 2개의 제비를 동시에 뽑는 거야. 전체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그때 2개가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자에 들어있는 당첨 제비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 나는 전체 10개 중에 2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때 당첨인 n개 중에 2개를 고를 확률을 말해줬더니 그게 15분의 2였다는 거지. 됐을까요? 10C입니다. 몇입니까? 45분의 NC는 뭐예요? 2분의 n-1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열 합할 때 이거랑 되게 많이 헷갈리죠?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90분의 n-1이 15분의 2랑 같대요. 이 몇을 곱하면 똑같아질까? 6 곱하면 되죠. 90분의 6 곱하면 12. 그래서 n-1이 12구나. n자리에 누가 오면 되니? 4가 오면 되죠. 4, 3, 12. 됐습니다. 그래서 끝. 이걸 전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웃하는 정수의 보배 형태로 해석 바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0번으로 가요. 자, 220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할 때 다음 2차 방정식이 뭘 가질 확률? 실근, 실수인 실근 가질 확률을 말해주세요. 라는 거네요. 자, 실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0이면 중복된 하나의 실근.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판별식 바로 갑니다. B제곱 빼기 4AC.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 자, 이거 K 앞으로 묶으면 9K 빼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
0 넣으면 0 나오고 9분의 8 넣으면 0 나오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 오겠네. 됐죠? 그럼 결론은 이거잖아. 내가 보고자 하는 K 값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인데 0보다 작고 9분의 8, 1보다 작은 애죠? 보다 크고 여긴 거지? 됐어요? 그럼 결론. 전체 길이 두 칸 중에서 요 길이 한 칸이랑 요 길이 9분의 1. 됐음? 전체 2분의 1 플러스 9분의 1만큼이겠네. 2분의 9분의 10만큼이겠죠? 몇입니까? 9분의 5.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깡! 되죠? 됐을까요? 네. 자, 그럼 다음 유형으로 가봅니다. 224번? 유형 12번 쪽 다뤘나요? 안 다룬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서부터 다뤄볼게요. 224번부터 갑니다. 자, 필요 없어요. 야, A가 안 나올 확률이 0.2야. B가 안 나올 확률이 0.5야. A 또는 B. 합사건이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0.9야. 곱사건이죠. A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B도 일어날 확률이죠. 그건 몇이니?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럼 결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값에서 A하고 B,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잖아. 합집합, 우리 집합에서의 원소개수일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결론 0.8하고 0.5 더한 거에서 0.9를 뺀 값이겠네. 그럼 몇입니까? 0.4. 됐습니다. 답이에요. 끝.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자, 참고로 배반 사건을 뭐라고 했죠? 무엇이 배반 사건이다? 수인? 배반 사건이란?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배반 사건이 뭐죠? 자, 봐봐. 생각해봐. 친구랑 같이 막 재밌게 놀았는데 걔가 너 배반 때렸어. 예를 들면 나 얘 좋아해. 근데 기스게 먼저 사귀어버렸어. 너 배신한 거잖아. 배반한 거잖아. 그거랑 같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배반 사건. 됐죠? 독립 사건이 뭐죠?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독립 사건. 그래서 집에서 독립해서 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먹으면 독립해서 사세요. 뭐 밤새 게임하고 막 술 먹고 이래도 집에서 뭐라고 안 하죠. 그냥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이러고 말지. 그죠? 난 독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혼자 살아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제로 갑니다. 229번. 229번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각 면에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라는 도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사면체는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4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정사면체입니다. 정삼각형 4개 붙어서 만들어진 도형 정사면체라는 거야. 그래서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혀있고 1부터 6까지 하나씩 적혀있는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많이 보죠? 살면서. 면이 6개 있는 정사각형 6개를 붙여서 만든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자, 이걸 2개 동시에 던질 거거든. 밑면에 적혀있는 두 수의 합이 8 이상이거나 4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좀 구해봐 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자, 정사면체 던져서 나오는 밑면에 있는 숫자를 A, 정육면체 던져서 나오는 밑면의 숫자를 B라고 하면 A 플러스 B가 8 이상이거나 아니면 A 플러스 B가 4의 배수이거나. 됐죠? 그럼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거야. A, B 더해서 나올 수 있는 제일 작은 숫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2야. 그렇죠? 1 나왔을 때니까. 그럼 제일 큰 숫자는 누구겠어?
10이겠죠? 4하고 6 나와서. 그럼 내가 보는 숫자는 기껏해야 2부터 10까지밖에 없다고. 그럼 그 중에 8보다 크게 나와 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가 8일 때, 9일 때, 10일 때 이렇게밖에 없는 거야. 두 번째, 더한 게 4의 배수야? 4의 배수? 4일 때, 8일 때 두 개밖에 없다고. 됐음? 여기까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죠. 더한 게 8이다 라는 건 여기서도 포함되지만 여기서도 포함된다고. 그러니까 뭐야? 한 번만 세야 돼. 됐죠? 두 번 세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네가 보는 건 결론 이거네. 둘이 더한 게 4이거나 8이거나 9이거나 10일 때. 요거만 보면 되죠. 자, 밑면에 있는 숫자 두 개를 더해서 8이 나왔습니다. A에 오는 값과 B에 오는 값의 순서상을 한번 써볼게요. 더해서 8 나오고 싶어. A에 2, B에 6. A에 3, B에 5. A에 4, B에 4. 됐죠? A에 5는 못 옵니다. 정사면체니까. 그래서 더해서 8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 두 번째. 그럼 더해서 9 나오는 숫자들 한번 써볼게요. 3, 6, 4, 5. 더해서 10 나오는 숫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10 나와요. 4, 6. 됐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마지막 더해서 4 나올 때는 1, 3, 2, 2, 3, 1. 됐죠? 자, 경우의 수 몇 가지인지 셀 수 있네요. 몇 가지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인데? 24. A에 4개, B는 6개. 6, 4, 24. 그 중에 9개입니다. 끝. 됐죠? 약분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8분의 3. 답이에요. 됐을까요? 넘어가요.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 한 번만 세주십시오 라는 거. 그래서 다슴이 이거죠. 4, 8, 9, 11대를 구하자. 자, 뒤로 넘어가서요. 혹시 230번 문제 읽으면서 이거 해석될까요? 임의로 한 가구를 선택했는데 이게 펜션이거나 식당일 확률. 펜션 운영하는 가구가 45, 식당이 33, 식당과 펜션 모두 운영하는 가구가 12%야. 내가 하나를 골랐는데 이 집이 펜션 또는 식당입니다. 그럼 펜션, 식당, 펜션과 식당 0.12%, 0.12, 12%. 그 다음 전체 가구의 45%가 펜션을 운영하죠. 펜션을 운영하는 가구 전체 45%. 그럼 펜션 여기 다 더한 게 0.45라는 건데 여기 0.12가 여기 있네. 그럼 여기 몇이야? 0.33. 됐죠? 펜션만 하는 곳. 그 다음 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전체 33%, 0.33이죠. 근데 여기 0.12만큼 있어. 그럼 여기 몇이야? 0.21. 이런 거겠지 뭐. 그러면 이거 3개 무한값, 더한값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합집합이죠, 합집합. 그래서 결론 0.3456, 0.66 이렇게 되겠네요. 끝. 답입니다. 그래서 뭐 딱히 어렵지 않다는 거. 자, 233번으로 갑니다. 자, 우크렐레 동아리의 회원이 여학생이 5이고 남학생이 4인데요. 2명을 내가 뽑을 거거든. 2명의 성별이 같을 확률이야. 잘 보셔야 됩니다. 성별이 같다는 건 남자로서 같을 수도 있고 혹은 여자로서 같을 수도 있거든. 난 2가지 다 봐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남자 2명이 뽑힐 확률이죠. 전체에 몇 명 있어요? 9명 있죠? 그 중에 내가 2명을 고르는데 남학생 4명 중에 2명을 골라버린 거야. 남자 2명 뽑을 확률. 두 번째, 여자 2명 뽑을 확률은요. 9명 전체 중에 2명을 뽑는데 여학생 5명 중에 2명이 뽑혀버린 거야. 둘이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죠. 남자 2명 뽑으면서 동시에 여자 2명 뽑을 일은 없으니까 그냥 더한 값이 답이겠네. 그래서 233번 문제 둘이 더한 값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236번으로 갑니다.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20장의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을 뽑아.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닐 확률이 뭡니까? 이거거든. 그럼 자, 3의 배수가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어야 돼. 그럼 뽑은 애가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야? 예를 들면 1이나 2 혹은 4 혹은 7, 8 이런 애들이겠죠? 그럼 뭐야?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뽑을 때를. 그럼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드무르간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3의 배수를 사건 A, 5의 배수를 사건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지. A가 아니고 동시에 B도 아닌 것. 그 말의 의미는 A 또는 B가 아닌 것. 됐습니까? 그래서 A 또는 B가 아닌 거니까 전체에서 얘를 빼면은 얘가 아닌 거잖아. 이게 드무르간의 법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집합의 성질을 배우실 때 드무르간의 법칙을 배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이거 뽕뽕뽕 가면 같은 거다? 근데 이거 왜 써? 이럴 때 써. 논리에서 쓴다고. 그래서 지금처럼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3의 배수가 아니거나 5의 배수가 아닌 것들을 전체에서 빼주면 문제에서 요구한 답이겠네.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내가 하나를 뽑을 거야. 3의 배수 몇 개 있어요? 6개 있죠? 20분의 6. 두 번째 5의 배수 나올 확률 5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20분의 4. 그럼 여기서 문제는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건 다시 말해서 15의 배수겠네요. 몇 개 있습니까? 1개 있죠. 그럼 A 또는 B가 나올 확률이 몇입니까? 라고 하면 20분의 둘이 더한 거에서 빼겠죠. 9겠네요. 그럼 문제에서의 답은요. 20분의 11. 그래서 답입니다. 끝. 됐죠? 전체에서 빼야죠. 네, 이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해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다. 자, 238번으로 갑니다. 자, 238번입니다. 남학생 5에 여학생 2명 중에서 임의로 내가 대표 3명을 뽑을 거야. 근데 적어도 1명이 여자였으면 좋겠거든? 그럼 3명 중에 1명이 여자거나 2명이 여자거나 3명 다 여자일 때를 얘기해달라는 거잖아. 그럼 뭐해? 그냥 전체에서 모두 남자일 때를 빼주면 되겠죠? 전체 확률 1에서 모두 남자가 나올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 그럼 전체 인원 몇 명 있다? 7명 있죠. 그 중에 내가 3명을 선택하는데 남학생 5명 중에서 그냥 3명 선택하면 모두 다 남학생 나올 확률이겠죠. 네, 1에서 다음 값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세요. 53 계산하세요. 네, 자 넘어갑니다. 241번. 어떤 학생이 OX로 답하는 5개의 문제에 임의로 답을 표시했다 이거야. 2문제 이상 맞출 확률이 어떻게 돼? 아니 내가 지금 5문제를 푸는데 2문제 이상 맞출 확률을 말해달래. 그러면 2개 맞출 때, 3개 맞출 때, 4개 맞출 때, 5개 맞췄을 때를 다 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문제가 5개거든? 그럼 2개 맞출 때, 3개 맞출 때, 4개 맞출 때, 5개 맞출 때라는 말은 맞춘 게 하나도 없을 때, 1개만 맞췄을 때를 전체에서 빼주면 되는 거 아님? 됐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이상일 때 확률, 이하일 때 확률 이런 표현 나와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겁니다. 전체 다 틀렸을 때랑 하나만 맞췄을 때를 빼면 2개 이상이겠지. 그럼 결론. 다 틀릴 확률입니다. 자, 5문제가 있어요.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문제 틀릴 확률 몇이니? 2분의 1. OX잖아. 틀려? 얘 틀려? 2분의 1. 얘도 틀려? 2분의 1. 얘도 틀려? 2분의 1. 얘도 틀려? 2분의 1. 됐죠? 2분의 1 이거 뭐 해야 될까? 더해요? 곱해요? 왜 곱하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때 경우의 수는 곱한다며. 어차피 얘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잖아. 곱하면 돼.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럼 결론 뭐다? 2분의 1의 5제곱. 됐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1개만 맞았을 때.
자, 맞춘 게 얘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1번 문제만 맞췄다고 치자. 맞출 확률 몇이야? 2분의 1. 틀릴 확률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뭐야, 똑같네? 맞아? 근데 문제는 2번만 맞췄을 수도 있어. 3번만 맞췄을 수도 있어. 4번만 맞출 수도 있고 5번만 맞출 수도 있죠. 그러면 2분의 1의 5제곱이 몇 개 나와? 5개 나오는 거 아니야? 한 문제만 맞췄을 확률. 맞아? 이 둘이 더한 값. 그럼 뭐예요? 6 곱하기 2분의 1의 5제곱을 전체 1에서 빼주면 되겠죠. 다시 1 마이너스 2분의 1의 5제곱 몇입니까? 32분의 6. 그러면 32분의 몇이냐? 20. 6인가요? 답이네요. 끝. 약분해주면 답이겠죠? 네. 다시요. 잠깐만요. 자, 여기서 5를 왜 곱했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이 5 곱한 거에 대한 질문인 거지. 자, 다시 얘는 뭐였냐면 아이고 뭐야. 얘는 뭐였냐면 요거였습니다. 얘는 요거죠. 다 틀릴 확률이었습니다. 됐지? 1번 틀려, 2번 틀려, 5번 틀려. 맞아? 그럼 하나만 맞췄을 때 확률이 궁금하죠? 그 한 개가 1번일 때, 2번일 때, 3번, 4번, 5번일 때 경우수 몇 가지? 5가지가 나왔죠? 자, 그러면 1번을 맞추고 나머지 다 틀릴 확률 얘죠? 맞니? 2번 맞추고 나머지 다 틀릴 확률 똑같죠? 그럼 5번 맞추고 다 틀리면 또 똑같네. 얘가 몇 개 있어? 5개 있네. 됐습니까? 이해돼요? 이 확률이 5개 있잖아. 네? 잤죠? 자, 넘어가요. 괜찮겠어요? 네, 갑시다. 가보자고. 자, 뒤로 갑니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 뒤로 가요. 아이고. 자, 이제 뒤로 가시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크게는 2가지입니다. 크게 2가지고요. 조건부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 2가지고 그 2가지를 말하면서 찔끔찔끔 나오는 부가적인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일단 조건부 확률부터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자,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뭐가 조건부 확률이라면 이런 거야. 어떤 조건을 만족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야. 그냥 막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성훈이가 공부할 확률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됐죠? 내가 밥을 안 먹었을 때 이런 겁니다. 비가 올 때 축구 이길 확률, 비가 안 올 때 이길 확률 이런 거야. 야구에서는 주자가 1루에 있을 때 안타 칠 확률, 주자가 1, 2루일 때 안타 칠 확률, 투아웃에서 안타 칠 확률 이런 것들입니다. 됐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확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부 확률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물어보면 얘는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얘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얘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해요. P 확률이에요. 사건 A가 먼저 일어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호는 다음과 같아요. P, B가 A. 바라고요. 저런 선들은 영어에서 웬만하면 바라고 불러요.
밑에 있으면 언더바. 네. B 기분 A라는 표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냥 P, B바 A.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냥 풀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라고 하면 잘 봐야 돼. 내가 보는 건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A가 일어났을 때만 본다고. 맞아?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보는 조건부 확률의 전체는 A가 일어날 때 이게 전체인 거야. 이걸 전체라고 했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그럼 얘를 자 크게 볼게. 전체 표본 공간에서 사건 A가 이렇게 있고 사건 B가 이렇게 있을 때 P, B 바 A죠.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가 전체가 됩니다. 사건 A. 얘가 전체가 돼. 그거 분의 B니까요. 여기가 되겠죠. 됐어?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요 부분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되죠. 됐습니까? 다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를 전체로 보고 그때 B가 일어날 요 확률을 구해줘 인 거니까 전체분의 요만큼. 얘가 누군데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잖아. 이렇게 본다고.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이게 조건부 확률. 그래서 어떤 가정이 붙을 거야. 때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 뭐 했을 때 이렇게 될 확률 구해줘.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될 확률 구해줘라고 하면 아 조건부구나. 근데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지금까지 너네 공부했던 게 다 조건부 확률이야.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맞아? 그러니까 너 주사위 2번 던진 거 봐 안 봐? 안 봐. 3번 던진 거 안 본다니까? 한 번 던진 걸 전체로 보고 거기서 확률 구했잖아. 맞아? 사실 우리가 다 조건부로 봤던 거야. 근데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고 알려드릴 테니까 해석을 잘 해볼래? 라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됐어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이게 다예요. 뿅뿅. 무슨 뜻이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확률. 뒤에서부터 읽어요.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난 걸 전체로 보죠. 2분의 1. 그때 B가 일어날 확률 5분의 1. 5분의 2. 됐죠? 두 번째.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얘를 전체로 보죠. 5분의 3. 그때 A가 일어날 확률 5분의 1. 몇이에요? 3분의 1.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당연히. 전제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271번.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선택했는데 카드에 적힌 숫자가 짝수인 사건을 A, 10의 약수인 사건을 B라고 하자라는 거야. 자, 봐봐. 첫 번째 PB.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죠. 내가 지금 10장이 있는데 10의 약수를 뽑을 확률인 거네. 10의 약수. 1, 2, 5, 10. 몇 장? 4장. 그럼 10장 중에 10의 약수 뽑을 확률이 몇인 거야? 10분의 4. 됐죠? 그럼 두 번째. 곱사건이죠. 사건 A이면서 동시에 B일 확률. 사건 A이면서 동시에 B일 확률. 다시 말하면 내가 한 장을 뽑는데 짝수이면서 10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지. 그럼 1, 2, 5, 10 중에서 짝수 누구? 2하고 10밖에 없잖아. 2개. 맞아? 10분의 2. 됐어요? 그럼 마지막 건 봐봐. 예. 짝수이면서 동시에 10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었어. 얘는 뭐야? 10의 네가 뽑은 한 장이 10의 약수일 때 그게 짝수일 확률이야. 됐어? 해석돼요? 이렇게 읽는 거야. 다시. 네가 뽑은 한 장이 10의 약수일 때 그게 짝수일 확률. 받아들여? 그럼 10의 약수 몇 개? 1, 2, 5, 10. 4개 있지. 그 중에 짝수 누구? 2하고 10 2개 있죠. 전체 4개 중에 2개겠네. 몇입니까? 2분의 1.
됐어요?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많이 헷갈리냐면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려. 이건 뭐야? 사건 A이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날 확률이야.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로 나오는 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보시고 구별해 주셔야 돼. 자, 273번입니다. 100원짜리 동전이 2개, 1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뒷면이 하나 나왔을 때 그게 10원짜리 동전의 확률을 말해줘. 조건부 확률이죠. 뭐 했을 때? 뒷면이 1개 남았을 때. 그때 그게 10원일 확률. 됐어? 받아들여요? 그럼 내가 보는 전체는 뒷면이 1개 나왔을 때를 전체로 볼 거란 말이야. 자, 보세요. 나는 얘를 웬만하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100원짜리랑 10원짜리 두 종류의 동전이 있었잖아. 뒷면이 하나 나왔을 때를 우리가 이렇게 끊어볼 수 있어. 100원짜리가 뒷면 나왔을 때, 10원짜리가 뒷면 나왔을 때, 이 둘을 합친 게 뒷면이 하나 나왔을 때야. 맞아? 됐음? 이게 전체 뒷면 나왔을 때 전체 다 본 거잖아. 그 중에 그 하나가 뭐일 때? 10원짜리 뒷면일 때. 됐습니까? 자, 그럼 셉니다. 내가 동전 하나 던졌는데 그게 100원이면서 동시에 딱 하나가 뒷면일 때. 그러니까 뒷면 나온 그 하나가 100원일 때. 됐어? 동전 몇 개 있어? 2개 있죠. 10원짜리는 1개 있지. 동전 던집니다. 100원짜리 2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뒷면 나와야 돼. 하나만 뒷면 나와야 돼. 뒷면 나올 확률 몇이야? 하나만 뒷면 나와야 되잖아. 자, 100원짜리 2개 있습니다. 앞면 또는 뒷면 나올 거야. 얘도 앞면 또는 뒷면 나올 거야. 자, 전체 경우수 몇 가지? 4가지 있지. 앞뒤, 앞뒤. 그 중에 앞뒤거나 뒤앞이겠지. 경우수 몇 가지? 2가지. 4분의 2. 됐습니까? 그러면 동전 2개 중에 하나만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일 겁니다. 그리고 10원짜리는 앞면 나와야죠. 그래서 딱 100원짜리 하나만 뒷면 나오는 거지. 그럼 10원짜리 앞면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 그럼 몇이야? 4분의 1. 더해요, 곱해요? 곱하죠. 100원짜리가 나오고 동시에 10원짜리도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각각이 아니잖아. 왜 그럴까?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10원짜리가 뒷면 나와야 돼. 그 말은 100원짜리 2개가 모두 앞면 나와야 되지. 100원짜리 2개 모두 앞면 나올 확률 4분의 1. 그리고 10원짜리 뒷면 나와야 돼. 몇인데? 2분의 1. 그럼 몇이에요? 8분의 1. 분의 8분의 1이라고. 됐습니까? 8분의 3 분의 8분의 1이니까 몇이에요? 3분의 1의 확률이네요.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곱셈 정리라는 걸 보면서 얘를 뭔가 막 내가 익히고 외워서 문제에 적용해야지라는 것보다 그냥 지금 우리가 확률 계산했던 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시면 돼. 이거를 정리해서 보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난 한 번씩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기 있는 278번 문제 한번 볼게. 교재 278번 문제 볼게. 자, 봐봐. 생각을 좀 해봐. 장미가 8송이가 있대. 국화는 4송이가 있고 꽃병에서 꽃을 임의로 한 송이씩 2번을 꺼내는데 2번 모두 장미를 꺼낼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치? 그럼 봐봐. 처음에 꽃이 몇 송이 있어? 12개 있지. 그 중에 장미는 몇 개야? 8개잖아. 그치? 자, 내가 처음에 딱 꺼냈어. 이게 장미가 나올 확률 몇이니? 몇이니? 전체 꽃이 12송이가 있는데 그중에 장미가 8송이 있더라고.
내가 하나를 싹 뽑았는데 어머 이게 장미네? 나올 확률 몇이야? 12분의 8이죠. 그렇죠? 자, 뭐 계산 같은 거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그냥 5C 3개요. 3팩토리알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이거를 계산하고 암산하는 게 유리하지 않아. 막판 갔을 때 이거 정리하는 게 더 골치 아프거든. 그냥 있는 대로 쓰시고 필요하면 마지막에 정리하면 돼. 다시 처음에 꺼낸 게 장미가 나올 확률입니다. 됐을까요? 그럼 봐봐. 이제 두 번째 또 꺼낼 거야. 이제 꽃 몇 송이 남았어? 11송이 남았지. 그 중에 장미는 몇 개 있어? 그럼 두 번째 게 장미 나올 확률 몇이야? 11분의 7이야. 답이에요. 이제 여기서 약분하는 거죠. 33분의 7이 14입니다. 됐죠? 끝.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별거 없어 이 얘기야. 처음에 장미 꺼내고 동시에 이어서 두 번째도 장미를 꺼낸 거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니? 그냥 곱한 거야. 우리가 아는 상식선으로 그냥 곱하면 되잖아. 이거를 풀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여기는 곱셈정리라는 표현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봐. 이런 표현이야. B 바 A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줘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돼. 라는 게 아까 배웠던 조건부 확률 표현이고 양변에 PA를 곱하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 거야 라는 말이거든. 그럼 이게 여기서 어떻게 쓰인 거야? 라고 하면 이거야. 첫 번째, 처음 장미 꺼낼 확률. 됐지? 처음 장미 꺼낼 확률. 그거를 내가 A라고 할게. 됐습니까? 처음에 장미 꺼낼 확률을 A라고 할게요. 두 번째 시행에서 장미 꺼낼 확률을 B라고 할게.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거잖아. 두 번이 모두 장미라는 얘기는 처음에 장미를 꺼내고 동시에 이어서 두 번째도 장미를 꺼낼 확률. 얘를 구해줘라는 말이거든. 그치? 그럼 얘 어떻게 계산해요? 처음에 장미 꺼낼 확률 일단 쓸게요. 12분의 8. 그럼 얘는 뭔데? 얘는 뭔데? 처음에 장미를 꺼냈을 때, 됐지? 두 번째 장미 꺼낼 확률이지. 그럼 처음에 장미를 네가 꺼내놨잖아. 그럼 전체 꽃 몇 송이 남았다고? 11송이. 장미는 몇 개? 7개. 이거잖아. 맞아? 자연스럽게 그냥 얘기한 거야. 이거를 수식으로 썼다고 해서 막 뭔가 되게 복잡하다라는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잘 읽고 쓰세요. 그럼 됩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네. 자, 뒤에 또 문제 보면서 얘기해 봐야 되겠죠? 자, 뒤에 보시면 일단은 독립과 종속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그냥 다 얘기해 버리고 잠깐 쉰 다음에 뒤에 문제를 쭉 한번 밀어서 풀어버리면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범위까지 문제를 또 봤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에 한번 봤고 이번에도 한번 봤고 남은 다음 수업 때는 이제 문제도 좀 풀고 기출문제도 좀 풀고 그래야겠죠. 열심히 하시고 이수 단위가 크지 않다고 해서 너무 버리려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 그거 습관된다. 네 삶을 대하는 태도가 포기가 돼요. 그러지 말았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왜요? 왜? 잘 봤어. 우리 반 1등이야 지금. 모의고사. 자, 하긴 너 반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골드에 있던 애가 브론즈 와서 지금 실버에 있던 애가 브론즈 와서 이제 브론즈 개버티 병신들 막 이러고 있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 네가 실버라는 게 아니라 실버야? 아니지. 그렇게 그러지 마. 자, 독립입니다. 어떤 사건 관계를 우리가 독립이라고 부른다고? 독립의 키워드.
영향을 끼치지 않아. 영향을 안 줘. 그럼 내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있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수학적으로 이게 맞는 표현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이렇게 비유한 게 여러분들이 잘 와닿으니까 얘기합니다. 이런 거야.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성훈이가 공부할 확률. 내가 밥을 안 먹었을 때 성훈이가 공부할 확률. 어떨 것 같아? 상관없지 뭐. 저 돼지 새끼 밥 처먹든 말든 난 공부해야지. 맞아? 맞아? 그럼 그때 내가 밥 먹는 사건과 성훈이가 공부하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내가 밥을 먹든 안 먹든 성훈이가 공부하는 그 확률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조건부를 먼저 배우고 얘기하는 거야. 왜? 지금 말하는 게 조건부잖아. 내가 밥 먹을 때 제가 공부할 확률.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제가 공부할 확률. 그냥 제가 공부할 확률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조건부로 표현하면 B, 바 A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P, B, 바 A 여 사건입니다.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똑같아. 몇으로? 그냥 B가 일어날 확률로 똑같아. 그럼 그때 우리는 두 사건을 독립이라고 불러. 근데 자, 우리 얘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하면 A가 일어났을 때를 전체로 보고 A, B 동시에 일어날 때를 봤다고. 이게 그냥 P, B일 때의 확률. 곱해주시면 무슨 뜻이겠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랑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둘은 독립이야. 됐어? 자, 잘 들으셔야 돼. 두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걸 보셔야 돼. A가 일어날 확률 구해. B가 일어날 확률 구해.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구해. 그랬을 때 야 둘이 곱한 거랑 같아? 그럼 독립이야. 왜? 둘이 같다는 얘기는 이게 성립하거든. 무슨 뜻이야?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래. 그러니까 영향을 서로 주지 않네. 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 주의하세요.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둘이 독립입니까? 지금 말해선 몰라. 뭐 해야 돼?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구해야 돼. 2의 배수가 나올 확률 구해야 돼.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야 돼. 그래서 곱한 게 같은 건지 확인하셔야 돼. 그냥 말로는 못 구해. 확률 계산을 해서 그때 다음 등식이 만족되면 아 독립인 두 사건이었다 라고 말한다고 항상. 대신 배반은 좀 다르지. 배반이 뭐였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두 사건이 배반이었잖아.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를 관찰했을 때 겹치는 게 없네? 그럼 배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근데 독립은 달라. 근데 간혹가다 이 두 개를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관찰이 돼야 돼요. 독립이면 다음 관계를 만족합니다. 다시 다음 관계를 만족하면 독립입니다. 됐어요? 독립이면 다음 관계를 만족합니다. 다음 관계를 만족하면 두 사건 A, B는 독립입니다. 또 독립인지 아닌지는 항상 계산해서 확인하셔야 돼. 그냥 대충 보고 어머 독립이네?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밥을 먹을 때 성훈이가 공부할 확률이 내가 밥을 먹지 않을 때 성훈이가 공부할 확률보다 조금 더 큽니다. 네. 내가 또 밥을 먹어야 더 열심히 알려주고 지랄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더 공부를 하겠지. 밥을 안 먹으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야 몰라. 이렇게 하니까 그쵸? 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 봅니다. 자 그러면 밑에 문제를 풀기 전에 요거까지 얘기하고서 쉴까요? 독립 시행의 확률입니다. 아씨 말 어렵다 그치? 자 이번엔 독립 시행이라고 했어요. 독립 시행입니다. 독립이 무슨 뜻이었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독립의 키워드야.
그럼 독립 시행은 뭐겠어? 어떤 시행이 영향을 받지 않아. 무슨 영향? 앞에 무슨 짓이 일어났든 두 번째 짓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게 독립 시행 표현이야. 자, 독립 시행. 자, 보세요. 내가 주사위를 4번 던질 겁니다. 4번 던짐. 그래서 4번 던져서 이때 3의 배수가 5번 던지자.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볼게. 참고로 3의 배수는 3하고 6밖에 없죠? 그럼 봐봐. 내가 5번의 시행을 하고 있는 거야. 괜찮을까? 첫 번째 나온 주사위가 예를 들어 3이었어. 두 번째 주사위도 3이었어. 세 번째 주사위 3이었어. 네 번째도 3이었네? 그럼 5번째 3 나올 확률은 몇일까? 6분의 1. 됐죠? 앞에 뭐가 나왔든 뒤에 3 나올 확률 6분의 1이지 뭘. 나도 모르지. 재수없게 또 3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맞아요? 모른다고. 그러면 3의 배수가 2번 나와? 자, 요렇게 이 2개가 3의 배수가 나온다고 해봅시다. 나머지는 3의 배수가 아니겠죠? 자, 봐봐. 주사위 한 번 딱 던졌습니다. 3의 배수 나올 확률 몇이에요? 6분의 2, 3분의 1.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 나왔음. 얘도 3분의 1의 확률로 3의 배수 나왔음. 얘 안 나왔잖아. 그럼 몇인데? 3분의 2. 얘도 3의 배수가 안 나왔잖아. 안 나올 확률 몇인데? 3분의 2. 3분의 2. 됐어요? 이거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동시에 연이어서 쭉 일어나고 있잖아. 한 번 던지고, 2번 던지고, 3번 던지고 하고 있잖아. 맞아. 그럼 결론. 얘는 뭡니까? 3분의 1 제곱이랑 3분의 2의 세제곱 곱한 거네요. 맞아.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3의 배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3의 배수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처음에 3의 배수 나왔어. 두 번째 거 3의 배수 안 나왔어. 세 번째 3의 배수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래도 뭐야? 2번 나온 거잖아. 똑같은 확률 아닙니까? 그럼 결론. 이 확률이 몇 개나 나올까라는 그 질문에 여기 있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 그건 3의 배수. 그럼 나머지 3개는 3의 배수가 아닌. 맞아?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씨 2가지죠. 맞니? 몇 가지 나오는 거야? 10가지 나오는 거야. 그럼 이 확률을 몇 번 쓴 거야? 그거 다 뭐 해야 돼? 더하죠. 처음에 2개 나왔을 때 1번, 3번에서 3의 배수일 때 4번, 5번이 3의 배수일 때 맞아? 그때마다 각각을 더하는 거잖아. 받아들여? 그럼 이 확률을 몇 번 써서 10번 써서 더하네. 그럼 뭐 하면 돼? 곱하기 10 하는 거죠? 받아들일까? 그래서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줘 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5번 중에 2번이 3의 배수야. 그럼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 3분의 1. 그게 몇 개? 2개야. 그럼 전체 5번 중에 2개가 3의 배수니까 나머지 3개는 뭔데?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이겠지. 됐습니까? 따라와요. 따라와. 잠깐만. 이거 앞에서 보던 모양 아니에요? 이거 2항 정리 때 봤던 모양이죠? 네, 그거 나와요. 그래서 되게 낯선 표현이 아닐 겁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독립시행의 확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n번에 독립시행을 합니다. 그중 사건 A가 P번이래.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해줄래? 1회 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고 편의상 1-P를 Q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N번 중에 사건 A가 몇 번 일어나? R번 일어나요. 한 번 시행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네? P가 몇 번 보여야 되는 거야? R번 보이는 거야. 그럼 나머지 N-R번은 Q가 보이겠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을 구하는 과정. 그래서 요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47페이지에 요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Q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교재에서는 1-P로 그냥 풀어서 썼네요. 네, 그냥 1-P 귀찮으니까 Q라고 많이들 표현해요.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러면요. 279번 문제 보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A, B가 서로 독립이야 라고 했거든.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야 라고 했단 말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하면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돼. 3분의 1이라는 거 준 거야. 됐죠? 그럼 1번입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때 B가 일어날 확률은요. 3분의 2입니다. 끝. 마찬가지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은요. 2분의 1이네요. 끝. 됐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안 줬는데요? 독립이란 말 했잖아. 그럼 준 거야.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280번입니다. 자, 문제 봅시다. 크기가 같은 빨간 공 2개, 노란 공 4개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차례로 꺼냅니다. 첫 번째 공이 노란 공의 사건을 A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인 사건을 B라고 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 일단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A가 뭔데? 첫 번째 꺼낸 공이 노란 공인 사건이죠. 그럼 전체 공이 몇 개 있었니? 6개. 그 중에 노란 공이 몇 개? 4개. 그럼 처음에 꺼낸 공이 노란 공일 확률은 몇이야? 6분의 4. 됐죠? 먹는데 너무 집중해갖고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앞에 보시죠. 너무 몰입해서 막 이 맛은 막 그러지 마시고 앞에 보세요. 6분의 4죠. 6분의 4. 그럼 다시 물어볼게. 너 P, B는 얘기할 수 있어요? 사건 B가 뭐죠? 두 번째 꺼낸 공이 빨간 공인 사건이지. 맞아? 그럼 봐봐. 냉정하게 생각해. 두 번째가 빨간 공인 사건이야. 두 번째 공이 빨간 공 나온 확률이라고. 그럼 첫 번째 공은 뭔데? 몰라. 첫 번째 뭐가 됐든 두 번째 빨간 공 나온 확률을 구해줘인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첫 번째. 처음에 노란 공 꺼내고 그 다음 빨간 공 꺼냈을 때. 두 번째. 처음에가 빨간 공이고 두 번째도 빨간 공일 때. 이해돼? 그게 P, B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두 번째가 빨간 공일 확률.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 노란 공 꺼낼 겁니다. 몇입니까? 6분의 4죠. 꺼냈당? 그럼 공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죠? 그 중에 빨간 공 2개 중에 하나 꺼낼 확률이야. 얘랑 처음에 빨간 공입니다. 6분의 2. 남은 공 5개죠? 그 중에 하나. 두 번째 빨간 공. 됐지? 얘 몇입니까? 30분의 8. 30분의 2. 더해서 30분의 10. 됐습니까? 그럼 결론 P, B는 몇이야? 3분의 1. 인 거야. 됐지? 됐습니다. 자, 참고로 얘는요. 3분의 2죠. 이렇게. 자, 문제에서 얘기해달라고 한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억 봅시다. 무슨 뜻이야?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어? 처음에 노란 공 꺼냈을 때 두 번째가
빨간 공의 확률이요? 아니 선생님 여기서 구했잖아요. 이거네. 맞아? 30분의 8. 이미 구해버렸네 내가 조건부. 그럼 P, B는요? 계산하면 되죠. 3분의 1. 자 마지막입니다.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해볼래요? 독립인지 종속인지 어떻게 알죠?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값 몇이요? 9분의 4죠? 이게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과 같을까요? 라는 질문이겠네. 됐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A, B 동시에 일어날 확률 몇이야? 한국말로 써있잖아. 얘기해봐. 몇인데?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니까 항상. 네.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동시에 던질 거야. 주사위의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A고 동전의 뒷면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할 거거든. 이때 다음 중 알맞은 말들 얘기해 줘봐. 자, 사건 A하고 사건 B가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좀 말해줘 이랬거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주사위 한 개랑 동전 한 개 던지고 있어. 너 무슨 짓 하는지 잘 봐. 주사위에 눈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는데 자 PA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몇이니? 2분의 1이죠. 주사위에 눈이 짝수 3개, 홀수 3개니까 PB입니다. 동전이 뒷면 나오는 사건 그럼 동전 뒷면 나올 확률 몇이야? 2분의 1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니까. 그럼 문제 서로 독립인지 종속인지 어떻게 알아요?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알아요. 그러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다시 말하면 내가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를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짝수가 나오면서 동시에 동전은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자, 전체 경우수 몇 가지 있을까? 12가지. 왜? 동전이 앞면인데 주사위가 1, 2, 3, 4, 5, 6. 동전이 뒷면인데 1, 2, 3, 4, 5, 6. 맞잖아. 12개. 그 중에 동전은 뒷면인데 주사위는 짝수니까 2, 4, 6. 몇 개? 3개. 됐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 12개 중에 3개만큼이네. 몇입니까? 4분의 1이죠? 받아들여? 야! A,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4분의 1 나오는 거 맞니? 오, 그럼 뭐야 이건? 독립이네. 됐어? 그러니까 독립인지 아닌지는 읽어서는 몰라. 내가 확률을 구해야 돼. 구했더니 어머 독립이구나가 된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막 선생님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앞면 나오는 사건은 독립이잖아요. 어떻게 하는데? 계산해야 한다. 계산해 주시고 지금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286번이었어요. 넘어갑니다. 뒤로 가요. 자, 289번 문제 봅시다.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시행에서 3의 배수 눈이 나온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PA입니다. 무슨 뜻이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인 거죠. 자, 주사위 던져서 3의 배수 나올 확률 몇이에요? 3분의 1, 6분의 2니까요. 됐지? 3, 6밖에 없잖아. 괜찮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몇 번 던져요, 이번엔? 3번 던지는 시행이죠. 그럼 여기서 이 시행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3번을 던지는 짓을 한대. 첫 번째 던진 짓이 두 번째 짓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두 번째 나온 결과가 세 번째 결과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준다니까? 이건 무슨 시행이라고 불러? 독립시행이라고 불러. 그럼 내가 3번을 할 겁니다. 사건 A가 2번 일어날 확률이죠. 그럼 3번 중에 2번 사건 A가 일어나. 사건 A 일어날 확률 3분의 1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뭔데? 3분의 2. 답입니다. 됐을까요?
자, 계속합니다. 291. 자, 자유투 성공률이 60%인 농구 선수죠. 자유투를 3번 던집니다. 2번 성공할 확률입니다. 실제로 얘는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변수는 다 차단하고 그냥 60%다라는 거 고정시킨 상태로 얘기하자는 거야. 그럼 결론. 내가 3번을 던질 거야. 첫 번째, 두 번째가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세 번째 거 영향 안 줄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주겠죠. 멘탈이라는 게 있으니까. 하지만 안 준다고 얘기한다고. 그 심리까지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 결론. 3번 중에 2번 성공합니다. 60%. 0.6이 2개. 그럼 실패할 확률 0.4가 1개 있겠네요. 끝. 답입니다. 됐죠? 자, 292번입니다. 목표를 맞출 확률이 0.7. 5번 총 쏠 거임. 내가 한 번도 맞히지 못할 확률은 몇이야? 5번 중에 단 한 번도 맞추지 않았어. 0.7이 없어. 다 누군데? 0.3만 5개 있어. 됐죠? 끝.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뒤에 있는 유형 문제들. 총 유형이 11개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 11문제들을 쫙 풀고서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293번입니다. 자, 두 사건 A, B가 있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몇입니까? 라고 하니까 0.4. B는요, 0.5. 자, 이거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이거?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동시에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0.2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A와 B 합집합의 여집합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A 또는 B가 아닌 것들. 그 확률이 몇이다? 0.2다. 됐을까요? 그러면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몇인 거야? 0.8. 됐죠? 그러니까 드물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사실 이런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이 0.8이에요. 이 0.8은 어떻게 계산해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다시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몇이었다? 0.1이었다. 됐을까? 난 이런 것들을 쭉 알아낼 수 있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래?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다시 말하면 B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래. 그럼 몇이에요? 0.5분의 0.1이니까 몇입니까? 5분의 1이겠죠? 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혜인이 괜찮니? 네. 자, 두 번째 유형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라톤 대회를 할 건데요. 오른쪽 표와 같이 남학생, 여학생의 참가, 불참 쭉 해서 34명 전체 학생이 있어요. 봐봐. 문제도 물어본 걸 잘 봐. 뭘 찾아야 되는지 잘 봐. 이걸 찾는 거야. 이 학급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학생일 때 그 사람이 여학생인 확률. 잠깐만, 내가 보는 건 그냥 여기서 한 명 뽑아서 여학생 나올 확률 이게 아니야. 어떤 상황이야? 마라톤 대회를 참석한 애 중에서 뽑았는데 걔가 여학생일 확률이야. 맞아?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학생일 때를 전체로 보고 그때 여자일 확률이야. 그럼 마라톤 대회를 참가한 애들을 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전체 몇 명? 19명. 그 중에 여학생 몇 명? 7명. 그럼 결론 19분의 7 답이네요.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34분의 7 아니에요? 이건 뭐야? 마라톤에 참석한 여학생이지. 맞아? 마라톤에 참석한 여학생을 뽑을 확률인 거고, 얘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학생일 때 걔가 여자일 확률인 거고. 전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헷갈려요, 분명히. 자, 301번입니다. 전체 회원이 25명, 여학생이 여자 회원이 11명인 어느 동아리에서 사전 답사를 갈 때 2명의 회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뽑을 때 뽑힌 2명이 모두 남자일 확률. 선생님 말이 어려운데 조건부 아니에요? 임의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뽑을 때? 맞아, 조건부야. 네가 보고자 하는 건 막 2명 막 동시에 뽑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 뽑고 또 하나 뽑을 때 그때를 확인하라고. 사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확률 구할 때 했던 얘기들이야. 그러니까 괜히 뭐 조건부 배웠다고 막 더 어렵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결론은 뭐 구해라? 뽑힌 2명이 모두 남자일 확률이죠. 그럼 전체 25명 중에 1명을 뽑겠습니다. 남자일 확률 14. 됐잖아. 11명이 여자니까 14명이 남자잖아. 그럼 처음 1명을 뽑았어. 그게 남자야.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24명 남았죠. 그 중에 남자는 13명이잖아. 끝. 답입니다. 됐잖아요.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4번. 바둑돌 3개, 흰색이 3개, 검은 게 4개 있는 주머니에서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바둑돌을 1개씩 꺼낼 때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낼, 말 어려워, 씨. 을이 검은 바둑돌을 꺼낼 확률. 봐봐. 갑이 먼저 꺼내고 그 다음 을이 꺼내는 순서인데 이 을이 검은색을 뽑을 확률이래. 그럼 을이 검은색을 뽑을 확률이니까 을이 검은 거 뽑을 때만 찾으면 돼. 근데 문제는 앞에서 갑이 하나 뽑고 가잖아. 그럼 갑이 검은색을 뽑고 을이 검은색 뽑을 수도 있고 갑이 앞에서 흰색을 뽑고 검은색 뽑을 수도 있지. 맞아? 이거 2개 다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합니까? 갑이 검은색을 먼저 뽑아요. 전체 7개 중에 4개. 남은 거 몇 개? 6개. 그 중에 검은 공 3개. 됐죠? 이게 첫 번째. 갑도 검은색, 을도 검은색일 때. 두 번째. 전체 7개 중에 갑은 흰색 중에 하나를 뽑아요. 남은 공 6개 중에 검은 거 4개 있네요. 더 합시다. 됐죠? 그래서 6, 7에 42 분의 4, 3, 12가 2개네 24. 약분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으로 나누면 되겠죠? 몇이냐 그럼? 6, 7에 42, 6, 4, 24. 2번이네요. 끝.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을 그냥 보면 됩니다.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가요. 학교에서 여기까지 다 배웠나요? 그럼 뭐 할만하죠? 309번. 겨울 때도 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고. 자, A 주머니에는 크기가 같은 흰 구슬 4개, 흰 구슬 2개, 검은 구슬 4개가 들어있고요. B에서는 흰 거 3개, 검은 거 3개 있어요. 내가 자 여기서부터 체크해야 돼. 임의로 1개를 택할 겁니다. 2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냈는데 하필이면 그게 흰 거 1개, 검은 거 1개 나왔을 때를 관찰하자는 거야. 근데 그게 A 주머니였어요. 됐죠? 그럼 내가 전체를 보는 건 뭐야? 임의로 하나를 골라서 공을 뽑았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왔을 때를 전체로 보자고. 그때 하필이면 그게 A였을 확률이야. 맞아? 그럼 네가 전체로 보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흰 거 하나.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나올 때 이걸 전체로 보자고.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가야 돼. 어떻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했는데 이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가 A 주머니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을 수도 있고 B 주머니에서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둘이 합친 게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았을 확률인 거잖아. 맞아? 이 둘이 더한 거 분의 문제에서는 뭔데? A에서 뽑았을 확률인 거죠. 요렇게. 됐습니까? 이 둘이 더한 거 분의 제. 그러면
A 주머니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 몇입니까? A 주머니입니다. 공 몇 개 있어요? 6개 있지. 그 중에 2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 2개 중에 하나 고르고 검은 공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야. 됐지? 자, 요렇게만 쓰시면 답은 맞아요. 근데 서술형이라든가 혹은 정확하게 답을 얘기하는 혹은 상황이 조금 다른 문제에서는 틀립니다. 왜? 앞에 2분의 1을 붙여야 돼. 자, 여기서 질문. 가은아, 왜 앞에다 2분의 1 붙였을까? 태연아, 혹시 앞에다 2분의 1 왜 붙였을까? 수인아, 왜 붙였을까? 맞아요. A 주머니를 고를 확률이 2분의 1이잖아. 주머니가 2개니까. 맞아? 2분의 1의 확률로 A 주머니를 골라서 거기서 뽑은 거야. 아까 곱하지.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니까. 그럼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공 전체 6개 중에 2개 고르는데 흰 공 3개 중에 하나, 검은 공 3개 중에 하나 고른 거야. 둘이 더한 거분의 쟤라고. 이제 계산 각각해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자, 6시 몇입니까? 15죠? 됐습니까? 4, 2, 8. 이거 2분의 1 때린 거네. 6시 15였죠? 3, 3은 9. 거기에 2분의 1 때린 거죠. 그럼 결론.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9 분의 2분의 1 곱하기 15분의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2분의 1 안 써도 약분되니까 답은 나와. 그럼 틀릴 거야, 니 항상. 니가 틀리는 건 이것 때문에 틀리거든. 그래서 자 15다 곱해버리면 8 더하기 9분의 8인 거죠. 17분의 8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09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313번입니다. 10원짜리 동전과 100원짜리 동전 한 개씩 던질 겁니다. 10원짜리 동전 뒷면 나온 사건, 100원짜리 동전 앞면 나온 사건, 두 동전이 같은 면 나온 사건을 C라고 할 겁니다. 서로 독립인 것만 골라주세요. 문제만 읽고서 네가 독립인 걸 구했다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잘못 푼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각 확률들을 다 구하고 동시라는 확률들을 다 구해서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PA입니다. 무슨 뜻이죠? 10원짜리 동전이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 PB입니다. 무슨 뜻이죠?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PC입니다. 무슨 뜻이죠? 두 동전이 같은 면 나오는 확률. 자, 100원짜리, 10원짜리 두 개 있어요. 앞면, 뒷면. 됐죠? 전체 경우 몇 가지인데? 4가지 중에 4분의 2, 2분의 1이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입니다. A이면서 동시에 B가 나올 확률. 무슨 뜻이에요? 10원짜리가 뒷면 나오면서 동시에 100원짜리는 앞면 나올 확률이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 4가지 중에 얘는 앞면, 얘는 뒷면 나오는 한 가지 말하는 거지? 몇이니? 4분의 1. 됐죠? 두 번째, B이면서 동시에 C가 나올 확률. 무슨 뜻입니까? 100원짜리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서 동시에 두 동전이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이죠? 그럼 자, 100원짜리가 앞면 나왔고 둘이 같으니까 앞면 이거밖에 없지? 몇이야? 4분의 1. 왜 4야? 얘가 앞뒤 2개, 얘도 앞뒤 2개에서 총 4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잖아. 됐어요? 그럼 마지막입니다. P, C이면서 A. 뭐예요? 두 동전이 같은 면 나오면서 동시에 10원짜리 동전 뒷면 나오는 사건이죠? 몇입니까? 4분의 1. 뒷면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결론. A, B 나올 확률 곱했더니 5. B, C 나올 확률 곱했더니 5. A, C 나올 확률 곱했더니 5. 이건 뭐야? 다 독립이네요. 됐죠? A, B, B, C, C, A 전부 다 독립인 사건입니다. 자, 독립인 사건의 반대말은 종속사건, 영향을 주는 사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넘어가요. 자, 317번입니다. 자, A, B가 서로 독립이잖아요. 둘은 같을 겁니다. 무슨 뜻이죠? B가 일어날 때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나지 않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은 같을 겁니다. 됐죠? 몇으로 같아요? 그냥 A가 일어날 확률로 같죠? 둘이 독립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맞네요. 자, 니은입니다. A, B가 서로 독립이잖아? 그럼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과 B가 일어나는 사건은 종속일 거야. 독립입니다. A, B가 독립이야? A의 여사건과도 독립입니다. 그래서 다 독립입니다. 관심 없어요. 됐죠? 내가 밥 먹는 거랑 성훈이 공부하는 게 독립이야? 내가 밥 안 먹는 거랑 성훈이 공부하는 거 그것도 독립이죠. 어차피 관계가 없잖아요. 네. 자, 디귿입니다. A, B가 서로 배반이면 A, B는 서로 독립입니다. 땡. 교집합이 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반이면 종속입니다. 문제 써 있어요. 공집합이 아니에요. 공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곱했을 땐 0이 나올 리가 없어. 근데 배반이면 0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넘어가요. 8번 문제. 자,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고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6분의 5입니다. 자, 문제 봐요. 독립이라는 게 키워드예요. 6분의 5죠.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서 자,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해주고요. 뺄 겁니다.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지. 맞아? 근데 문제 독립이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그냥 곱한 거랑 같잖아. 뿅. 됐어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같은 거잖아. X라고 놓으면. 그럼 다시 쓰면 넘어가죠. 6분의 2는 2분의 1 X랑 같은 거네. 그럼 X는 몇인 거예요? 6분의 4. 다시 말해서 3분의 2가 바로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었다. 끝. 독립이라는 말 덕분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바빠요. 빨리 가자. A나라와 B나라가 내일 눈이 올 확률이 0.5, 0.4입니다. 내일 A, B 중 적어도 한 나라에 눈이 올 확률이죠. 그럼 A만 눈 올 때, B만 눈 올 때, 둘 다 눈 올 때인 거니까 둘 다 안 올 때를 빼지 뭐. 됐죠? 전체에서 둘 다 B가 안 올 때를 빼겠습니다. 자, A가 B가 안 오면서 눈이죠. 다시. A가 눈이 안 오면서 동시에 B도 눈이 안 와야 돼. 맞아? 계산 어떻게 해? 곱하죠? 몇입니까? 0.2. 응? 아, 눈이 올 확률이구나. 아, 미안합니다. 올 확률이구나. 그럼 안 올 확률은 0.5하고 0.6이죠? 미안합니다. 0.3. 뿅. 됐어요? 선생님 곱하면 돼요? 왜? A가 눈이 안 올 확률 0.5, B는 0.6. 동시에니까 곱하면 그냥 되잖아. 그럼 되지 뭘. 그래서 이렇게 A나라가 눈이 오든 안 오든 B나라에는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뭐 오든 말든 어쩔게요. 물론 실제는 영향을 주죠. 지질학적 어떤 변화라든가 기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갔어요. 10번, 11번. 자, 두 개 유형 남았습니다. 자, 힘내세요. 화이팅! 전에 했던 반들 꽤 파이팅 떨어졌어, 애들? 어? 뻥치고 있어. 여기다 심한 반이 어딨어? 무슨 반이었죠? 같이 왔어요? 따라온 거예요? 혹시? 따라온 게 아니고. 오? 아, 그거 아니에요. 아, 지금 하지 마세요. 보는 있네? 안 돼. 오를나무 쳐다봐. 모를나무 안 돼. 아씨. 안 돼. 못 올라갈 나무야. 쳐다보지 마세요. 네. 내가 이렇게 지켜줬다. 자. 자, 요겁니다. 328번. 스트라이크 칠 확률이 4분의 3인 볼링 선수가 공을 4번 던진. 한 번 이상의 스트라이크니까 전체에서 한 번도 못 칠 때 빼면 되겠죠? 전체에서 한 번도 못 칠 때.
한 번도 못 칠 때. 근데 문제가 있어요. 4번을 한단 말이야. 처음에 스트라이크 치든 안 치든 두 번째는 리셋해서 다시잖아. 그러니까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할 거야. 독립시행으로 본다고. 그럼 결론. 4번 중에 단 한 번도 스트라이크 치지 못해요. 4분의 1만 4개 있습니다. 됐죠? 전체 1에서 다음 값을 빼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커요. 네,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넘어갑니다. 11번. 꼭 문제 풀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교과서 드린 거 같이 좀 푸시고. 333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에 눈이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고 짝수가 나오면 3번 던지고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줘요. 잠깐만.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럼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인데 이게 상황이 2가지야. 어떤 상황이냐면 첫 번째 상황은 이런 거죠. 주사위가 홀수가 나왔어. 그리고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오. 이거 아니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번에 짝수가 나왔어. 그리고 나서 동전을 던졌더니 앞면이 2번 나오. 이 2개를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다고. 아니 이거 문제 읽으면서 어떻게 판단해요? 이런 얘기를 간혹 한다고. 그냥 읽어봐. 이게 무슨 말을 더해줘. 그냥 읽어봐야지. 왜? 주사위를 던졌어. 홀수가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져. 짝수가 나오면 3번 던져. 어쨌든 너는 뭐가 필요해? 동전 2번 나올 확률이래. 그럼 동전이 2번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서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잖아. 둘 다 봐야지. 자, 주사위를 던집니다. 홀수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그럼 홀수가 나오면 동전 2번만 던질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요. 자, 결론 이거야. 2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1 답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쓸게. 2번 중에 2번 모두 앞면이 나와. 독립시행으로 보자. 어차피 4분의 1인 건 맞는데 이렇게 표현해야지. 그래 우리가 해석을 하니까. 더하기. 자, 짝수가 나왔어. 2분의 1이죠. 그럼 동전 몇 번 던지냐면 3번 던져. 그 중에 2번이 앞면이야. 이게 2개야. 그럼 뒷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지. 그게 한 개겠네. 이렇게. 어차피 2분의 1의 세제곱이야.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면 3번 앞면 뒷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8분의 1인데요. 근데 얘만 뒷면일 때 얘만 뒷면일 때 얘만 뒷면일 때 3가지네. 3가지. 이거 얘기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앞에 있는 친구부터요. 요거 2시 1이죠. 그럼 8분의 1이고요. 3시 몇입니까? 3인가요? 그럼 몇이에요 이거? 2가 2개, 3개, 4개. 16분의 3. 16분의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야무지게 풀어오시고 답지 올려드린 거 참고하시고요. 교과서도 잘 풀어오셔야 됩니다. 확통 어렵지 않아요. 잘 보시고 다음 수업 때 뵐게요.